안녕하세요. 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13번 프린트고요. 13번 프린트 일본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일본 부분 복습할 사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의 고대는 이제 섬나라였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지도 문화가 결국에 전통시대는 이 중국 쪽이 선진 문화였죠. 그러니까 문화 발전, 역사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었다. 역사 발전이 느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편하다. 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놀랍게도 구석기가 없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어서 돌멩이를 붙여서 문명이 시작되는 이 구석기 시대가 없고요. 신석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멩이를 갈아서 쓰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조문 시대로 불러요. 조문은 새끼줄문이다 라는 뜻인데 새끼줄문이죠. 이게 새끼줄문 보입니까? 이게 새끼줄문이요. 줄무늬 시대. 왜냐면 신석기 시대는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으면 잉여 생산물을 보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토기를 만든 거야. 이게 조문 시대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대가 되냐면 BC 4세기 즉 기원전 4세기쯤이 되면 야요이 시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야요이 시대. 이거는 지명이에요. 지명. 동네 이름이야. 뭐 예를 들면 뭐 노원구 시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한반도에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한반도와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얘네들이 그냥 넘어오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때쯤에는 뭐 갖고 있었어? 철도 갖고 있었고 청동기도 갖고 있었거든. 이거 다 들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 바로 벼농사도 시작되고 그다음에 철기, 청동기가 함께 시작됩니다. 역사가 이때부터 확 발전했고요.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서 드디어 정권이 만들어지니 이거를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4세기쯤에 만들어졌다고 부르고 이거 초기고요. 이게 다 야마토 정권이야. 봐봐. 이때 야마토 정권이 수립돼서 쭉 가는 거거든요. 봐봐. 야마토 정권이 왕하는 게 아니에요. 쭉 가는 건데 수도를 옮길 때마다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요. 야마토 정권이 쭉 가는데 수도를 옮길 때마다 시대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야마토 정권 초기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겠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은 고구려가 이때 주변에 제일 잘 나가고 있었어. 뭐 고구려의 뭐 강개토, 뭐 장수당 이런 사람들이 막 설치고 있었거든. 그럼 이때 고구려랑 유일하게 그나마 라이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백제죠. 백제가 당시 동맹국을 찾고 있었으니 바로 얘네가 야마토였다. 그래서 백제랑 누구랑 야마토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백제로부터 뭐 배워오냐면 한자 같은 거 한자 배워오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교 같은 것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이때 발전했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고 이것도 지명이에요. 아스카 지역에서 문화가 발전했다. 그리고 이때 거대 고분도 만들어지기도 하죠. 고분이 뭐야? 옛 무덤. 지배자를 위한 무덤인데 엄청 크죠. 그렇죠? 앞부분은 방형, 그러니까 사각형, 모서리 방자죠. 앞부분은 모서리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후원, 뒤쪽에는 원 모양의 신기한 모양, 열쇠 모양의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게 야마토 정권 초반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아쉽잖아. 발전이 덜 됐죠. 뭐 한자도 수입하고 불교도 수입하긴 했는데 뭔가 아쉽죠. 이거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던 사람이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쇼토쿠 태자. 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떤 개혁을 하냐면 자, 불교 있잖아. 자, 우리 국가를 하나로 묶고 발전시키려면 뭐가 좋을까?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짱이다. 불교를 공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국가에서. 그 다음에 보급해요. 이때는 그냥 불교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보급하는 거야. 그리고 개혁할 때는 이제 신하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일합시다 라는 이 신하들이 필요하니까 소가라는 가문과 함께 개혁을 실시합니다. 관료제도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후지무라라는 새로운 수도도 만들고 그렇죠? 열심히 일했던 게 쇼토쿠 태자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토쿠 이 태자가 죽은 다음에 같이 일을 했었던 이 소가 가문이 독재를 하기 시작해요. 소가 가문 독재예요.
당시 독재자 이름이 뭐 소가노 이루카라고 쌤 옛날에 사진도 보여줘. 이게 소가노 이루카죠. 이 소가노 이루카가 이제 독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왕자죠. 얘가 나카노오의 왕자였다. 그래서 이 왕자가 이러면 안 된다. 신하가 독재하냐? 지금 막 가문의 이익에 따라서 정치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고, 이 소가노 이루카를 이렇게 제거하죠. 그렇지? 이게 나카노의 왕자의 쿠데타고,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서 개혁을 하니 이걸 뭐라 부른다? 다이카 개신이라 부른다. 자, 다이카 개신을 이루고 나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천황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세기 중엽 이후에, 그러니까 다이카 개신 이후에 이런 발전, 본격적인 발전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일본이라는 국호도 사용됐고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다시 봐봐. 쇼토쿠테자의 개혁과 다이카 개신이라는 두 사건 때문에 일본이 진짜 반려제도 정비하고 불교도 보급되고 당나라 율령체제도 수용하고 천황칭호 일본 국호도 사용했던 이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스카. 알겠죠? 왜냐하면 후지무라가 아스카 지역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스카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누가 멸망하냐면 백제가 망하죠. 일본이 좋아하던 백제가 망하고 위기감. 깜짝 놀라요, 일본 애들. 백제까지 망한다고? 진짜 깜짝 놀라죠. 야, 우리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백제 근데 왜 망했지? 기억나요? 무슨 연합군? 나당 연합군. 그러니까 일본까지 올까봐 위기감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규슈에다가 성 요새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위기니까 누구한테 권력이 모여요? 천황한테 권력이 모입니다. 그럼 천황은 이 좋은 상황, 자기한테 권력이 모인 좋은 상황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해서 거대 수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거대 수도로 옮겨버리죠. 천도합니다. 수도로 옮기죠. 그래서 이 옮겼던 곳이 바로 헤이조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수도 경자를 써서 헤이조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길게는. 그래서 헤이조로 옮기고, 이 헤이조가 오늘날 어디 지역에 있냐면 나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뭐라 부른다? 나라 시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야마토 정권 똑같아. 야마토 정권 똑같은데 처음 시대가 아스카 시대였고 두 번째가 이제 나라 시대다. 자, 근데 나라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나라 시동이 걸렸대요. 이게 천연두죠. 천연두가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천연두가 극심하니까 불교에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 타이밍에 불교를 위해서, 그쵸? 이 불교의 종교 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절을 짓죠. 이게 도다이지라는 절이죠. 그리고 이때 보세요. 710년이면 8세기 초잖아. 이때는 당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견당사 파견했고요. 한반도랑도 교류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귀족 문화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했다. 근데 귀족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귀족 세력도 커졌다는 얘기고, 그럼 천황은 또 귀족들이 커지네, 안 되겠구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천황이 또 고민하던 끝에 안 되겠다, 이 귀족들이 날뛰는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어, 다시 수도를 옮기자, 이런 선택을 해요. 천도. 그러니까 귀족을 싸그리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헤이안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헤이안. 여기다가 수도 경자를 붙어서 헤이안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헤이안으로 옮기고요. 이 시대를 그래서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헤이안으로 옮겼을 때는 784년 8세기가 끝나가고 이제 9세기가 되는 거잖아. 이 9세기가 되면은 당나라가 맛이 갑니다. 당나라 말기예요. 당나라가 맛이 가는 계기는 무슨 난? 안사의 난. 안녹산 사사명의 난이죠. 안사의 난이 일어나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당나라에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당사를 폐지하죠. 견당사 폐지.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큰 나라다. 일본 대국 의식. 이런 의식이 성장하고요. 독자적 일본 문화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만들어진 독자적 일본 문화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의 자부심이 지나쳐서 약간 이제 독단적인 국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뭐 국뽕 뭐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근데 약간 발음이 비슷해요. 국풍문화라고 부르고요. 국풍문화적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난 문자가 바로 가나 문자. 지금도 이제 일본은 가나 문자를 쓰죠. 뭐 히라가나, 카타카나 이 두 가지 문자를 쓰는 거죠. 어쨌든 한자를 변형한 형태인 일본의 문자가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지방 호족 세력, 다시 귀족 세력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귀족 세력을 지키기 위한 이제 호위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한대요. 이 호위 무사들이 바로 뭐라 부르죠? 사무라이. 아이가 등장한다. 우리가 이 또 이후 역사를 예측할 수 있겠죠. 사무라이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나오는 시대가,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나오는 시대는 이제 무슨 시대? 전국 시대. 혼란의 시대죠. 자, 핵심 정리 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자, 일본은 신석기 시대, 구석기는 없었고요. 신석기는 무슨 시대? 조문 시대. 그 다음에 BC 4세기 때 야요이 시대라 그래서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철기 청동기를 한 방에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권? 야마토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 계속 간다고. 야마토 지역에 정권이 있는 거야. 정권이 뭐예요? 정치 권력을 쥔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마토 지역에. 알겠죠? 이게 야마토 지역이야. 여기에 정치 권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수도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야. 뭐 여기로 갔다가, 뭐 처음에는 후지무라였다가 잠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만 바뀌는 거다. 야마토 정권 똑같은데 시대 이름만 바뀌는 거다. 초반에는 뭐 이랬어요. 뭐 백제랑 친했고, 뭐 이런, 뭐 거대 고분도 만들고, 뭐 아스카 문화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시대는 아스카 시대라 그래서 후지무라가 수도였고요. 쇼토쿠 태자가 개혁을 했지. 그런데 이 나카노에가 소가 가문을 무찌르면서 다이카 개신을 일으키고, 이후에 율령체제 받아들였고 천황칭호 일본 국호를 사용했다. 이게 아스카 시대고요. 그다음 나라 시대가 되면 헤이조가 수도였고 도다이지가 건설됐고, 왜냐면 천연두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다음 견당사를 특히 많이 파견했고요. 다시 귀족 애들이 세지니까 천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는 당나라가 맛이 갔기 때문에 견당사를 없애버렸고, 일본이 큰 나라다라는 의식이 성장하면서 국풍문화, 가나 문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귀족 세력이 다시 성장하면서 사무라이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에 문제는 이런 데서 나오겠지. 헤이안 시대와 나라 시대와 이 아스카 시대를 구분하는 거. 알겠죠? 구분하는 거에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핵심. 아스카 시대의 핵심은 뭐가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쇼토쿠 태자가 핵심이고, 뭐 또 뭐가 핵심일까? 뭐 불교 보급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다음에 아스카 시대 또 핵심. 쇼토쿠 태자 다음에 다이카 개신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율령체제 수입, 뭐 천황칭호, 일본 국호. 이게 아스카 시대고, 나라 시대에는 헤이조가 수도였다. 도다이지, 견당사 파견, 뭐 이런 것들. 헤이안 시대는 견당사 폐지, 독자적 일본 문화 발생, 뭐 가나 문자, 국풍 문화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아시겠죠?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